네, 월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오늘장 흐름을 쭉 지켜보면 장중 변동성은 있어도 여전히 받쳐주는 힘 또한 있는 시장에 좁은 등락권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의 연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00선에서의 등락 속속 차익 실현 물량이 확 나왔다가 장중의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역시 받쳐내주는 유동성으로 버텨내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는 또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는 만큼 이번 한 주 과연 어디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지 주주의 세계를 통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의 큰 그림을 짚어보고 또 오늘의 상승과 하락 업종 또 실적 시즌 본격화되는 만큼 일정의 주요 포인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선, 그 780선에서 계속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일중을 보시면 10시에 한번 훅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빠졌어요? 일단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지만은 아마도 유럽 협상에 대한 아. 부분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EU 정상회의. 예. 네. 그래서 그때 바로 미국 선물이 갑자기 또 빠지기 시작을 맞아요. 했으니까는 또 우리만 빠진 건 아니었어. 다 같이 빠졌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악재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입장에서는 좀 많이 땡겼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악재보다는 호재를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럽에서 EU 정상회의 지원 기금에 대한 합의가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하방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지금 다 올려 세우는 걸 봤을 때는 유럽 쪽에서에 대한 영향은 그래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나요? 원래 이럴 줄 알았다. 예, 지난주에도 여쭤보셨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어차피 장기 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어차피 2, 3년 후에 대한 일을 미리 논의한 자리에서는 네. 그리고 경험적으로 유럽 이슈 때문에 시장이 빠진 적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주겠다는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는 컨센으로 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한 예예. 호재 악재 다 있잖아요. 호재 다 있죠. 그러면 이번 주의 방향성,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2200을 저 혼자 얘기했나요? 뚫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뚫긴 뚫었어요? 예, 뚫긴 뚫었는데 지금 좀 답답하긴 하죠. 맞아요.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답답하게 뚫어놔야지 시장이 좀 부담이 없고요. 일단 호재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주도 역시 상방 유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높다. 기대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예, 상방이 유효하다. 그러면 2200선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안착할 가능성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좋게 보시네요. 그 이유가 이게 21일 날 밤에 미국 백신 업계에서 하원 증언이 있어요. 근데 백신 업계가 어디냐면은 최근에 굉장히 핫한 모더나 어.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머크사 이런 세 네 개 회사들을 하원에서 불러서 거기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얘기를 들을 겁니다. 좋은 얘기 나오겠네.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제약 업체들 특성상 최종 발표 전까지는 그 내용을 굉장히 숨기게 되고요. 악재를 미리 발표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임상이 시작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만큼 아마도 내일 21일 밤에 있을 하원에 대한 증언에 대한 내용은 부담이 없을 것 같다. 그럼 우리 장에는 수요일 날 반영이 되는 수요일 날 건가요? 반영이죠.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이번 주 의회가 다시 이제 열리게 되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이제 호재 하나고 그렇죠. 또 화요일 밤, 그럼 우리 시간 이제 수요일장에 반영이 돼 백신 그렇죠. 업체들에 대한 하원 증언에 대한 모멘텀이 다 호재인데 지금 악재로 보면은 계속 코로나 뭐 확산이 되고 미중 간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차익 실현이 한 번씩 나온다라는 건데 이거보다는 이 기대감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지수가 슈팅이 계속 나오려면은 외국인들이 사야 돼요. 우리가 슈팅 나온 최근 3달 동안에 외국인 사는 날만 올랐어요. 외국인 시장이. 살 때가 백신 얘기 나올 때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백신 얘기가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살 것 같다. 그래서 현대차가 아직 안 빠지고 있죠. 지난주에도 현대차를 진짜로 제가 6개월 만에 처음 컨센을 바꿔서 매수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논리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부양책의 부분이 7월 말에 종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7월 말에 종료되는 거를 다시 이번 주부터 미국 의회가 개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개원을 하게 될 텐데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아마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말 사이에 뉴스 보면은 주식하기 싫어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7만 명, 7명. 일본이 뭐 500명. 일본 거의 600명 가까고 500명, 있고. 600명. 예. 그러면은 오늘 장이 두려웠었는데 막상 시장을 열어보면은 빠질 때 사면 무조건 먹었거든요, 지금. 장중 변동성 이용해서 맞아요. 매매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 왜냐면은 지금은 악재가 크게 반영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종목들을 보면 아는데 종목들 오늘 뭐 좀 이따 말씀을 하시긴 하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세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했었어요. 좀 성장성 단이 있는 종목에서 2차전이 올라왔었고 5G 올라왔었고 안 올라온 게 비메모리 비메모리. 쪽이었는데 예상대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그 유동성 매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SFA 반도체 뭐 이런 종목도 올라오는 거 봤을 때 아 시장 해볼만 하겠구나라고 뭐 강한 확신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오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주 실적 발표도 있긴 있지만은 네. 그러더라도 호재성 최근에 있었던 뭔가 히스토리를 종합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 변동성은 있어도 여전히 유동성이 잘 받쳐내주고 있는 시장이고 확실히 이번 미국에서 있을 백신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한 주다라는 방향성에 대한 상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좀 기대를 더 걸어볼게요. 오늘 이제 상승업종과 하락업종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하창봉 대표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덜 오른 쪽에서 최근에 현대차 5G가 올라오는데 이쪽의 힘이 강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언택트와 전기차가 쉬고 그렇죠. 이쪽이 주춤해지면 이쪽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동의하세요? 반은 동의를 하고요. 반은 동의하지 않고. 어떤 내용 때문에? 일단 동의하는 거는 순환매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당연히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시장이 한쪽이 눌렸기 때문에 이런 쪽이 강하게 갈 것이냐 이것보다는요. 한쪽의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쫓아가려기 그렇죠.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매 그 예.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신 거니까. 그렇죠. 순환매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한쪽이 좀 더 모멘텀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약해서 이쪽이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지금 그러니까 보시는 예. 방향이 이제 그렇다는 뷰가 거죠? 좀 틀릴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있을 모멘텀에 대한 일정을 잘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쪽 뭐 잠깐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테슬라가 22일 날 밤에 실적 발표를 할 네. 거예요. 그럼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실적 발표는 잘 나오긴 할 것 같은데 흑자 전환을 하게 되느냐 안 하게 되느냐. 지금까지 적자였던 테슬라가 어떤 변모를 하느냐.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모르고 있는 점은 테슬라가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지막지한 ETF 자금이 패시브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테슬라가 그렇게 그렇죠. 급등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최근에 약했었던 이유는 2차전지 쪽 테슬라가 흑자 혹시라도 못하게 되면은 기존에 미리 땡겼었던 주가에 대한 부분이 얼만큼 힘들어지게 될 것이냐거든요. 그러면 테슬라의 흑자 전환을 확인하겠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다음 분기 또 기다려야 돼요. 3분기까지. 네. 그래서 2차전지 쪽들이 뭐 오늘 에코프로 BM은 좋긴 좋지만은 네. 미리 좀 쉬는 이유도 테슬라 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고 네. 아마도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우리 예측대로 예상대로 현실화가 된다면은 2차전지 쪽도 아마 이번 수요일에서 목요일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순환매 이 스위치가 그러면 언제 나타날까? 왜냐면은 스위치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쪽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저쪽에서 모아가는 전략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잘 나왔고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을 하는 힘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가 흑자 전환을 하는지 여부다. 이제 그것을 기다리고 지금 현대차와의 삼성의 2차 전기차 회동을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전기차 쪽에서는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네요. 이번 주. 충분히 지금 입장에서는 전기차로 매매를 해보셔도 부담이 없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만약에 지금 막 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테슬라를 확인을 하고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래도 시장 반응은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다면 지금 좀 쉴 때 담아놓는 게 나아요?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주식 하셨던 분들 중에 전기차가 없다라면은 일단 주도주에 빠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담고 그래서 싶으실 거 아니에요? 담고 싶을 건데 저라면은 지금부터 분할매수 시작을 해요. 아우, 시작을 해요. 일단 베팅을 하시는군요. 확인을 하게 되면은 한 5% 이상 갭이 떠서 시작을 할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때도 못 담죠. 빨리 올라가면 또 손이 안 나가요. 맞아요. 그래서
정찰병을 보내놓는다 하는데 없으신 분들은 주식이 있어야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찰병을 보내놨고 어떤 종목이 좋냐? 에코프로 BM이 제일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 실적 발표 시즌에는 항상 걸리는 게 그거예요. 실적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났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스크래치 낼 요인이 없어집니다. 에코프로 이미 BM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을 보는군요. 그렇죠. 성장성 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한 거를 기관 외국인 다시 들어오느냐 를 확인을 하고 들어오게 된다면은 네. 그리고 컨센보다 오늘 40% 이상 더 잘 나왔죠. 그래서 컨센보다 서프라이즈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여전히 대장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제가 좀 언택트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텐데 언택트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말씀 드렸고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는 좀 틀렸죠 제가. 왜냐하면 빠졌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두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발을 담궈야지 분할 그렇죠.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해도 맞습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시점은 어떤가요? 그런 시점이라 지금 생각을 하고요. 이제 들어갈 예. 때다. 왜냐하면은 지난주는 제가 조금 말려드리긴 했어요. 하긴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언택트 입장에서는 실적을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아마 이제 카카오 네이버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그럼 실적 발표 전까지 계속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존의 종목들이 갑자기 7% 8% 확 부러질 때는 실적의 컨센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두 가지 팩터들이 스크래치가 났을 때요. 갑자기 이게 카뱅이 상장을 안 한다더라. 오래됐다더라. 뭐 이러는데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네. 그냥 분위기 삼아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컨택해 볼 수 있을까요?가 뭐 오늘 증권사 데일리 레포트 제목인데 네. 그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서 그러니까는 현대차를 사려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를 팔고 이쪽으로 기관 자금 좀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네이버 카카오의 기존에 있었던 투자 논리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사셨던 분들은 빠졌을 때 분할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근데 앞서서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이번 주 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컨택트주는 사실 더 갈 수 있는 환경인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더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트의 일부분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 분들이 뭐 아니면 도게임으로 주식을 이럴 때 모더나 이슈가 나오면 마스크를 팔고 백신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계속 쓰고 있는데 네. 그건 어떤 논리로 해석하기 좀 어렵고요. 어느 정도는 성장성이 있는 단의 주식들은 빠질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여전히 좀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현대차 조금 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현대차. 예. 지금 실적 발표 2분기는 글로벌 업체 대비 선방하고 3분기가 좋아질 것이다는데 계속 가잖아요. 예. 3분기 예 좋죠. 그러면은 실적 발표 하고 나서 현대차는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럴 확률은 좀 적다고 보고요. 미리 선반영한 게 아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현대차 안 좋다 그러다가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수소차 점유율이 일단 글로벌 시장 뭐 웬만한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가장 높아요. 근데 그런 자료들은 다 나와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얼마큼 빨리 그 성장성에 배팅을 하고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주식을 꽤 오랜 동안 하고 있었는데 실적 발표가 좋은 걸 알고 미리 땡겼을 것 같을 경우는 이렇게 강하게 땡기진 않습니다. 지금은 성장성에 배팅하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보다 친환경차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죠. 더 강하다. 이게 뉴질 정책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단순하게 실적 모멘텀 하나만으로 했을 때는 실적의 연속성이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현대차는 만 실적 발표한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은 그때 매수를 하셔도 지금은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일단은 대신에- 실적보다는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자리에서 더 간다는 거죠. 그렇죠. 쫓아가는 건 아니고 네. 그러더라도 빠질 때는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가 그 기점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완전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횡보에,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탄력이 좀 둔화되는 기간 조정 정도가 나오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성장성이 배가가 돼서 주식을 땡기게 되면은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옆으로 올랐다가 횡보를 이렇게 합니다. 가죠. 네. 횡보해서 횡보 때 분할 매수. 마치 카카오가 25만 원대 한 달 기었던 것처럼 그런 그 식으로 정도.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5G, 언택트, 전기차 다 좋은 거네요. 다 좋습니다. 지금.
지금 언택트도 모아가고 전기차도 일단은 발을 담고 현대차는 기간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 5G도 여전히 좋다. 5G는 이미 올라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하지만은 하반기, 3분기에 있을 실적 추정치를 지금 계속 땡겨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분기는 안 좋잖아요. 2분기는 웬만한 경우 좋을 거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2분기는 안 좋고 하반기 회복과 더불어서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뉴스 보시면은 5G 폰을 버리고 LTE로 바꾼다라고 할 정도로 5G가 잘 터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 투자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주파수 경매 이벤트라든지 여러 이벤트들이 대부분 3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1, 2분기에 있었던 실적에 대한 측면이 다 3분기로 다 땡겨져 있기 때문에 주요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제가 기관 투자가라면 지금부터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부터 좋아지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의 박자를 맞추면 현대차는 그러면은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적 그렇죠. 발표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나중에 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힘은 있어도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현대차를 갖고 있으면 여기에서 속속 차익 실현을 하고 언택트라든지 전기차를 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은 이게 주식이 빠르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수익을 내야지 내 손맛이 보이는 건데 네. 현대차보다는 언택트라는 전기차가 수익이 빨리 내기엔 조금 빠를 확률이 높고요. 지금 쉬기도 쉬었고. 그렇죠. 예. 네. 그런 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현대차가 이미 실적에 대한 선방 기대, 근데 그것보다 친환경차의 모멘텀이 더 강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오늘 같은 경우 시즌이 또 2분기 실적 기대로 계속해서 강하죠. 그러면은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로 선 반영했던 쪽과 실적이 좋은데 움직이지 못했던 쪽이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적이 좋은데 이번 주 뭐 현대차, SK하이닉스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도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어디에 가장 포인트를 두고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주식 투자자는요, 기본적으로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보다는 앞으로 실적이 보일 것 같은 쪽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시젠이라든지 기타 2분기가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미 오버슈팅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한번 꺾였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유도 워낙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네. 그 추후의 실적을 봤을 때는 일단 확률은 좀 적어질 수 있다는 표현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해서 매매를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안 움직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 움직인 쪽을 좀 분할매수 시작을 한다면은 그럼 오히려 시즌은 실적 발표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쪽이네요. 차익 실현이 아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적이 좋은데 지금 움직이지 않는 사실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을 텐데 계속 못 가고 있었잖아요. 이쪽은 좀 볼만합니까?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컨센 정도 부합 정도 이상 수준 나오긴 할 거예요. 나올 텐데 대부분 분들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여쭤보시면서 드디어 2200 뚫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실적 발표 이슈랑 부합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혹은 기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그런 쪽이 먼저 선행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이닉스 실적을 보고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지금 많이 빠져 있어서 횡보할 수 있는 구간은 많은데 반도체는 돌긴 돌 겁니다. 네. 지금 보고서 종합을 해보면은 내년 상반기부터 반도체 가격 반등이 있을 거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었고요. 주가는 그거보다 6개월 정도 미리 땡길 수 있다라는 거는 항상 선행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네. 그 시기가 단순 7월 중순 이후인 지금이 될지 8월 중순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고 하이닉스는 매매해볼 만하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실적 발표에 그렇게 큰 의미를 큰 두고 의미 있지는 둘 필요는 않네요. 없습니다. 예, 예.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돌아선지 여부가 확인이 돼야 그렇죠. 된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오늘 근데 금융주들이 움직이는데 금융주는 실적 이번 주에 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다 발표를 하는데 기관이 매수를 하는 건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실적이라는 일정 때문에 담는 것 같은데 이건 의미 있나요? 기관들이 매수를 할 때는 한 종목을 꽂혀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 업종 자체를 바스켓으로 담게 되거든요. 네. 담는데 이번 주 같이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까지는 아마도 컨택 주식을 담는 주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컨택 주식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물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긴 있지만은 네. 금융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즉 순환매 일부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주 투자가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쫓아서 들어가는 거는 약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예. 그러면은 지금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는 했지만 다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SK하이닉스는 실적이 나와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2,200을 뚫고 올라가는 백신의 기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백신에 대한 기대 같은 경우는 컨택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2,200이 뚫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백신 기대감이 나와서 2,200이 뚫어요. 그러면 2,250이 가면 50포인트는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2%씩만 오르더라도 2,250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아니라 결국은 백신의 기대로 컨택트로 올라올 때 그 움직임이 올라올 것이지. 수 있다는 거지. 네. 막상 우리 계좌상의 수익률에 뭐 5%, 10% 강하게 슈팅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장성 있는 주식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 가장 주목하시는 건 그거 5G 그렇죠. 이쪽이래요. 일단 지금 중소형주 실적 서프라이즈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형주가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더라도 삼성전자 보면 안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가 실적이 꽂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 친구들은 다 대형주들은 다 좀 빼도 돼요. 백신 때문에 움직이는 게 더 그렇죠. 크다는 거죠, 실적보다. 패시브 자금의 확률이 높고 실적으로 지금 SK 머티리얼즈를 보면은 실적 발표 나온과 동시에 계속 땡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중소형주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미래 실적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5G랑 OLED 쪽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실적 시즌의 포인트는 이번 주 굵직한 기업들 발표를 하는데 그 대형주는 다 됐고 백신 모멘텀이 나온지나 보고 결국에는 중소형주 5G OLED 쪽에서의 실적 시즌 포인트가 더 강하다라고 하셨으면 오늘의 종목픽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5G에서 좀 골라봤고요. OLED는 조금 한 주 정도 쉴 수 있으니까 네. 말씀드렸고 솔리드라는 종목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우, 5G 종목은 최근에 다 한 종목씩 돌아가면서 다 그렇죠. 갖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유독 솔리드에 주목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아까 뭐 3분기 실적 얘기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솔리드가 7월 말에 그 유럽에서 대규모 인빌딩 중계기 사업자 선정 이벤트가 있어요. 아마도 다음 주 정도에 이벤트가 나오긴 할 텐데 그 이벤트를 강하게 받아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아마도 둘 다 거의 적자 수준이 나올 겁니다. 개인적으로 주식을 할 때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전에 되는 시기가 가장 많이 오르게 되고요. 그런 의미로 솔리드는 지금 부담이 없다. 그리고 3분기에 있을 북미 투자 같은 증가할 시기 같은 경우도 대부분 3분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KT라든지 통신 3사가 중계기 매출이 본격화된 시기 자체도 지금 3분기가 있기 때문에 3분기의 시기에서는 국내향 그리고 미국 쪽도 그 기대해 볼 수 있는 솔리드로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네. 지금 입장에서 부담이 충분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오세요? 목표 같은 경우는 10,0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5G 종목 안에서 2분기는 안 좋죠.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때 들어가는 게 나아요? 지금도 괜찮아요? 2분기 실적 안 좋을 때 아마 좀 빠지긴 할 거거든요. 그러더라도 지금보다 주가 그때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게 좀 나가 보입니다. 네, 목표가 10,000원까지 설정해 주신 만큼 솔리드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에 대한 주주의 세계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